네, 선전지휘관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출동이 소홀하거나 나중에 시비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대장님 그거 다 조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 내려오게 된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경선에 지고 난 뒤에 2021년이죠. 12월 초에 윤석열 후보하고 강남에서 만나가지고 한 2시간 반 이야기하던 도중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권 후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잘 수습하기 바란다. 대신 나는 대구로 내려가야 되겠다. 같이 경쟁하던 사람이 서울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정치적인 부담이 되겠냐. 그래서 나는 고향에 내려가는 게 옳겠다. 내 고향이 많이 피폐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내 고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4년 동안 노력했으면 한다. 그리고 내가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께서 서울에 계셔 주시면 참 좋은데 대구로 내려가셔서 가시려고 해서 유감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우면 필요하면 언제든 서울로 올라가겠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은 안 왔으면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대구에서 대구 굴기를 내세우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일어서 보자. 2년 반 동안, 2년 좀 넘었죠. 참 우리 대구 공무원들과 전심전력을 다해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구 혁신 100가지를 수행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플러스 이런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다. 그래서 지금 수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100가지 중에 한 60%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40%를 정리하는 데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 문제는 지난번에 대통령과 협의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남은 것은 사실 공항 만드는 거는 공영개발로 하면 구간을 한 8구간 딱 쪼개가지고 동시 착공을 하면 2년 반만 하면 공항은 만듭니다.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됩니다. 문제는 공항 주변에 철도, 도로망, 그리고 특히 신공항으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유인책, 그런 정책, 주변의 개발, 그게 앞으로 공항 만들고 난 뒤도 한 20, 30년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통합을 하게 되면 서울과 대구가 양대 특별시가 됩니다. 서방관서도 지금보다 한 단계 격상이 되어 가지고 서울과 똑같은 소방관들의 직책이 부여되고 또 직위가 다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 문제는 서울가 양대 특별시로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팔도 체제를 허무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 중요한 지방행정 개혁입니다. 경북 북부 일부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경북의 대다수 지역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아마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권한을 이양받을 때 어느 정도 이양받느냐. 그것이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권한 이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 특별시는 서울 특별시에 버금가는 권한과 그리고 지위를 얻게 됩니다. 특별시장이 되면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경북 전체가 대구를 비롯해서 경북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특별시가 된다. 그런 기본 조건을 갖추고 출발하게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 각 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은 다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안동을 중심으로만 하는 그런 발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는 경북 북부 지역의 대다수가 앞으로 20, 30년 있으면 소멸이 됩니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작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큰 대사가 거르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북부 지역에 지금 고향 둔 사람 많죠? 자네 어디야? 그래, 우선 골치 아픈 데지. 공항 때문에 지금 온갖 때를 다 쓰고 그거 참 골치 아픈 동네야. 어떤 사람들이 안 그런데 왜 그럴까? 그래서 대구가 연말쯤 되면 그런 사회적 기반이 다 갖춰지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가는 도시가 된다. 자부심을 갖고 일해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해 주신 질문만 쭉 우선 답변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소신 있는 행동과 고집불통의 판단 기준은 공직자로서 의사결정 시 소신 있는 행동을 하고 싶지만 상관은 고집불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신 있는 행동과 고집불통의 판단 기준은 근거입니다. 근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근거 없이 소신 주장하면 그건 소신이 아니고 그냥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동만이 그거는 소신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행동은 고집불통에 꽉 막힌 고집불통에 불과하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홍준표는 어떤 사람인지 저는 가족 단위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불안정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안정돼야 돼요. 근데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홍준표를 꼽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나가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하면 이수신 장군 안 씁니다. 세종대왕 안 씁니다. 홍준표라고 씁니다. 왜 아들과 그런 유대관계를 갖게 되는가? 약속을 지키는 가장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자식과 한 약속, 부인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집에서 신뢰를 상실한 가장이 밖에 나가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모든 신뢰의 출발은 가정에서입니다. 지금도 40여 년은 두 아들이 아버지하고 카톡하면서 또는 전화하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또 91년 3월에 내가 광주지검을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술집에 가지 마라. 그래 왜 그러냐? 아니 남자가 일에 하다 보면 술집에 갈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광주에는 조직폭력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 전담검사를 했거든요. 조직폭력배들이 외지에서 검사가 오면 룸사롱 데리고 가가지고 여자 하나 붙여주고 약점 잡아서 일 못하게 한다. 91년 3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술집에 안 갑니다. 술집에 안 가는 것이 또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괜히 가서 스캔들을 일으키고 괜히 가서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가정부터 파괴가 돼요. 91년 3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호스테스가 나오는 술집은 일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가정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은 사회에서 더더욱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가정의 평화에서 출발한다. 평화를 지키려면 부인과의 약속, 자식과의 약속, 신뢰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 대구에서 즐겨가시는 식당과 음식은 저는 시장되고 난 뒤에 이건 집행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하고는 5천만천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저녁에 외부 유지들하고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시장된 이후로 내 경남지사 때도 그랬어요. 오차는 식당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먹습니다. 시장이 그런 처신을 해줘야지 간부 공무원들이 따라줍니다.
지난번에 한번 집사람이 어느 자원봉사자들 봉사하러 나가 보니까 실국장 부인들이 나와가지고 저녁에 좀 풀어주라. 그게 무슨 소리냐? 6시, 7시 되면 꼬박꼬박 들어와서 밥 도라고 하니까 귀찮아 죽겠다. 밖에서 밥 먹고 오고 술도 마시게 해주라. 그런데 아니 마시고 하는 거는 자기 자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부패에 연루될 수가 있다.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저는 신천입니다. 주말에 일이 없을 때는 집사람하고 신천에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대구의 신천이라는 곳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동네가 없어요. 서울의 청계천이 MB가 만들 때 대구 신천을 보고 본따서 만든 겁니다. 서울 청계천을 만든 것은 대구 신천입니다. 그래서 대구 신천에 나무도 많이 심고 수질도 정화하고 도심 속의 수변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천이 대구 시민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난 그래 봅니다. 시장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도가 수치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일 거예요? 난 이거는 답변하기가 그렇네요.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찬곡은 저희 아버지가 판소리를 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노래를 참 잘했어요. 네, 얼마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는 노래방 기기에 가사 안 보고 한 500곡 정도는 합니다. 대부분 다 합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 노래까지는 다 합니다. 그런데 예찬곡이 많습니다만 요즘은 산호라면 그 노래가 참 가사가 좋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예찬곡이라면 요즘은 산호라면 그 노래를 가끔 합니다. 골프 타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나는 골프를 인도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코치를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중고채 하나 사가지고 목요일날 사가지고 일요일날 바로 골프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폼이 엉망이에요. 근데 공은 한때는 싱글 쳤어요. MB하고 99년도 DJ한테 쫓겨나가지고 워싱턴을 한 8개월 같이 간 일이 있어요. 둘이서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둘이서만 워싱턴에서 골프를 일주일에 한 4-5번 쳤어요. 그때 굉장히 돈이 쌌습니다. 20달러가 안 했어요. 지금은 그린피가 200달러도 훨씬 넘죠. 워싱턴에 그 당시에는 골프장이 한산했어요. 지금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골프 칠 때는 핸디 8개 놓고 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드라이브 거리가 한 40-50m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90개 이쪽 저쪽.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런 거를 나 주로 질문을 받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사람은 내 엄마입니다. 내 엄마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래 봅니다. 힘들게 자식 키우고 평생을 헌신이나 하면서 정말 영화만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내 엄마를 나는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비법은 없습니다. 없고 주말에는 나는 행사는 경남지사 때도 그랬고 국회의원 때도 그랬고 주말에 행사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주말에 행사 나오라고 하면 나는 가장 싫어합니다. 주말에는 쉬는 날이다. 쉬는 날에 무슨 행사를 하냐. 너희들끼리 해라. 그리고 주말 행사는 또 주중 행사도 왜 잘 안 나갑니다. 주로 이게 재선 3선 준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행사는 나가지 않고 주말에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옛날에는 등산을 다녔는데요. 지금은 운동을 골프를 치러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천에 산책을 합니다. 무야홍 모래시계 검사 등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제가 참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40년 정도 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참 호칭이 많이 바뀌었어요. 검사님 했다가 그 다음에 의원님 했다가 그 다음에 상임위 위원장 할 때는 위원장님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원내대표 당대표 할 때는 대표님 했다가 그 다음 경남지사 가면서는 지사님 했다가 지금은 또 대구시장이니까 시장님하고 그래서 또 별명도 참 많아요. 막 온갖 걸 다 붙여줬죠. 그렇지만 나는 별명보다도 홍준표라는 이름이 훨씬 좋습니다. 시장이라는 직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갈등 조정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가 소위 집행기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최소화하느냐, 그게 집행기관의 장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나 원칙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공정하냐, 어떻게 하면 공정하냐, 또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옳으냐, 옳고 그름, 공정과 불공정, 그게 아마 정책 결정의 최우선되는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익 집단들이 워낙 각 분야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정 장애, 어느 정도 문제가 파악이 됐을 때는 비교 형량을 해요.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갈등이 적고 또 옳으냐 바르냐. 그 결정이 되면 그 뒤로부터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집행합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해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통찰력이죠. 인사이트.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복잡한 현안이라도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조건이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해안입니다. 두 번째는 포사이트,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없는 지도자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사이트, 통찰력과 포사이트, 예지력입니다. 두 개 합치면 우리가 보통 해안이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요? 안 보면 되죠. 대꾸 안 하면 되고 안 보면 되지. 아니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도 지금 바쁜 세상이야.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왜 만나? 그리고 왜 같이 말을 해요? 미워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지가 떠들든가 말든가. 공직생활에서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다. 이거는 경남도시장 때 광역시장을 수행하면서는 지금은 없고, 나 초임검사 시절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검사가 된 지 이제 2달쯤 됐을 때 청주지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검사장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검사를 두들겨 패요. 그때는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그냥 팽개고 쫀쩍하고 아구창 돌리고 이거는 예사였어. 응? 그러다가 잉크병 집어 던지고 이건 예사였다니까? 이제 포악한 검사장이었어. 키가 1m 한 85되고 내보다 손이 한 두 배로 클 거야. 주먹도 이만해요. 그거 두드러 팬다고. 검사만 패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 차장검사 두드러 팼어요. 그런데 야 이거 뭘 두드러 맞아감이 검사하냐. 다른 사람 맞는 걸 몇 번 봤어. 다른 검사들하고 맞는 걸. 그래서 하루는 작심을 하고 올라가서 한 판 붙었어. 한 판 붙었는데 구속자를 석방하러 갔는데, 구속자 석방은 검사장이 결재를 해야 됩니다. 첫 마디가 네 돈 묻나 이거더라고. 그래서 대뜸 그 자리에서 검사장님은 구속자 석방할 때 돈 받고 합니까?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가 그러게 그게 딱 둘이 보이거든. 검사장관이 굉장히 커요. 요거 한 반만 할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거 한 반만 할 거야. 검사장하고 책상이 엄청 커가지고 그 책상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면 책상을 타고 넘어오지 않는 잘 안 잡혀요.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잡히면 맞거든. 그 앞에서 이제 이 새끼가 그러게 내가 네 새끼냐 이 새끼야? 내보다 한 25살 많았죠. 나이도 많죠. 내가 네 새끼냐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뛰길래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이 새끼야 이런 욕까지 얻어보면 검사해야 되겠냐 이 새끼야? 그래 약을 바짝 올리고 씨를 얼른 도망쳐 나와버렸어. 거기서 맞아 죽으니까 도망쳐서 3층에서 1층으로 뛰내려왔다고. 아이씨 검사 안 해. 저런 새끼 밑에서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검사장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부장검사, 차장검사 불러갖고 초임검사 버르장머리 나쁘게 가르쳤다고 이제 뺨을 때리고 부장, 차장을 두들겨 팼다고. 부장, 차장이 볼탱이 맞고 벌거해갖고 이제 좀 오라고 하더라고 지방으로.
검사장 3층에 있고 부장차장 2층에 있고 나는 1층에 있고 그 2층에 가보니까 얼굴이 벌거예요. 볼 때 그래 맞았어요 이러니까 맞았대. 아니 그 도망쳐 나오지 말라고 그 스스로 맞아요. 그러니까 니 어쨌길래 그 검사장이 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냐? 아니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다짜고짜 맞았다고. 그래서 나 욕하길래 같이 욕했어요. 개새끼야. 니는 개새끼 아이가 이 새끼야. 니 눈에는 개만 보이냐 이 새끼야. 온갖 욕을 같이 다 하다가 도망친다. 검사장이 이제 그 이튿날 전화가 들어왔어. 니 좀 올라온다. 펠라고야. 그 전화 끊어버렸어. 내가 뭐하러 올라가. 올라오면 펠라고. 그 한 사흘 있다가 그 소리 어떻게 됐노고요. 토요일날 되면 그 검사장, 부장, 차장님 다 서울 가버릴 건데 나 혼자 있는데 내 도장 찍어갖고 석방하면 그 뿐이지 주말에는 내 도장으로 다 되거든. 검찰청 모든 일이 정렬이거든. 내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때에서 내 도장 찍어서 석방해보면 되지 뭘 뭐 복잡하게 그리 생각합니까. 그냥 가져왔나. 안 펼 겁니까? 안 펼네. 그 올라가니까 내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탁 보더니만 내가 그러면 네가 어찌 나오나 보려고 한번 그래봤다. 앞으로 네 서류에는 일체 이의를 안 달 테니까 네하고 내하고 있었던 이야기 밖에 나가서 하지 마라. 지가 정비하거든. 지가 정비하잖아. 근데 나는 이야기 안 했는데 주말에 우리 부장차장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뭐 대부분 주말 되면 서울로 가본다고 서울에 다 모여요. 그때는 검사가 540명밖에 안 됐어. 600 정도 안 됐을 때. 지금은 2,500명, 3,000명 되는데 검사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국의 소문이 일치에 다 나쁜 거예요. 야, 초짜 검사 하나 가가지고, 그 검사장, 포악한 검사장하고 같이 욕하면서 같이 붙어버렸다. 근데 검사장이 더 이상 문제 안 삼기로 했단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이후로 제가 5군데를 다 전출을 다녔잖아요. 11년 동안 검사하면서. 근데 어느 검찰청에 가도 상관이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시비 잘못 걸면 같이 욕하고 대드니까. 저만은 시비 잘못 걸면 같이 욕하고 대드니까. 그래서 나는 검사 12년 동안 편하게 했죠. 검사들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표를 낸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사표를 낸다는. 여러분 나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사표를 낸다는 전제로 한번 해보라고. 사표 낼 자신 없으면 그러지 마. 더럽지만은 참는 거예요.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공무원이야? 아니, 자기가 맡은 일에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 방법도 생각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것이냐, 그걸 생각해보라고.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참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맑고 착하게 살아가는가, 그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에 나한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런 질문은 잘 안 받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뭐 공직 상황 안에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은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서슴없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이죠. 별도로 뭐 회식 장소 만들면 그 밑에 상당한 부담이 더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장님도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지 말고 구내식당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한반도 3대 위상을 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3대가 아니라 대구 경북 특별시로 통합해버리면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원래 이게 서울, 평양, 대구였거든. 옛날부터 서울, 평양, 대구였거든. 근데 3대 도시 위상이라는 게 서울, 평양, 대구였는데 대구, 경북을 합쳐버리면 서울, 대구, 경북, 평양이 된다. 부산하고는 이제 게임이 안 돼요. 인천하고도 안 되고. 지금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한반도가 아니고 남한의 4대 도시가 돼버리죠. 그래서 3대 도시가 아니고 이제 합치면 2대 도시가 됩니다. 시장직을 맡았을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만들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신천도 있을 거고 물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K 신공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구 혁신 100가지를 하는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없는 제일 가지고 싶은 능력은 나는 지금 이 가진 것만으로도 참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아파트 값은 다시 오를 겁니다. 이 전임 시장이 좀 아파트 허가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이래 됐거든. 원래 수요 공급에 맞춰야 되는데 대구 아파트가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호수가 있어요. 그거에 몇 배를 더 허가를 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취임 후에 2년 동안 아파트 허가를 안 내줍니다. 수요 공급이 맞을 때까지는 아파트 허가 신규가 안 내줍니다. 안 내줘야지 다 이제 소진이 되고 난 뒤에 정상을 찾죠.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를 맞춰야 되는데 전임 시장님이 좀 너무 아파트를 많이 해줬죠. 현재 의료대란에 대한 의견은 이거는 왜 의료대란이 생기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왜 의사분들이 죽기 살기로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때부터 얼마 전까지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법대를 갔어요. 고시가면 돼버리면 장가도 좋은 데 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 그 이과가 좋은 데 가면 의대를 갔어. 의사 되면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런데 지금은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생기면서 이제는 판검사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변호사들이 옛날에는 1년 되면 수십억씩 벌고 하던 변호사들이 지금 변호사 90%가 장사가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사무실 유지가 안 돼요. 변호사 90%가 그래요. 말하자면 법조인 전시 시대가 왜 갔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판검사를 갖다가 대폭 이제 판검사 특권 없이 한다고 법조인 특권 없이 한다고 로스쿨 해갖고 1년에 수천 명씩 변호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변호사 값이 똥값이 됐던 거예요. 이걸
의사들이 다 봤다고. 우리가 이제는 많아지면 변호사처럼 저런 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정원은. 지금 의대 정원이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근데 판검사들이나 법조인들은 왜 정원을 갖다가 대폭 정원을 할 때 반대를 못했냐? 반대할 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의사들은 달라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보타지 하기 시작하니까 저거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판검사 늘릴 때하고 법조인 늘릴 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그 특성을 보고 정부가 접근을 했어야 한다. 근데 무턱대고 2,000명 내지 이러고 덤비니까 의사들이 되는 거 안 봐라. 나가 떨어져 버려. 그게 의료대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될 때 나는 단계적 정원을 하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한 500명, 그리고 700명, 이래 늘려야지. 한국에 2,000명 늘리는 건 좀 무리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금년에 늘린 정원은 지금 뺄 수가 없어요. 입시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원 조정해서 이제 의사들 집단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죠. 아마 단계적 정원으로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은 오늘 우리 대구시에서 근무하다가 가는 사무관들, 행정고시 된 사무관들 10몇 명하고 이제 잠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 세 개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공직에 들어서는 순간 권력이나 명예를 가질 생각을 해야지. 돈을 가질 생각을 하는 순간 공직생활은 끝나게 된다. 내가 40여 년간 하면서 부정한 돈을 수백억까지 벌 기회도 있었다. 근데 그 기회를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공무원이라는 명예, 그 다음에 내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공직자가 세 번째 돈을 탐닉하면 그건 공직생활을 망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거는 내가 다시 태어날 리도 없는데, 근데 불교 보면 착한 일 하고 그러면 다시 태어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사학자가 되고 싶어요. 역사학자. 그거는 갈등이 없거든요. 과거에 대한 해석만 있지 갈등이 없어요. 갈등을 잇는 직업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사는 겁니다. 대구님이라고 5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전국의 대도시가 그렇듯이 영화 스타워스 봤죠? 거기 보면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고 하죠? UAM 시대가 대구가 아마 가장 번창할 겁니다. 그때 되면 지상에 다니는 차들은 화물차밖에 없을 겁니다. 대형 화물차. 나머지는 지상에는 자동차가 사라지고 UAM으로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어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힘든 시기가 있어요. 힘들고 정말 이게 참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또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마다 나는 이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말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 한마디를 되새기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가장 권하고 싶은 책을 추천한다면 공무원들이 아니고, 나는 책 추천을 하는 거는 언제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본 책 중에서 정말 재미있고 감명 깊게 본 책은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이라는 책입니다.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대한민국 직후, 수립 직후 왜 좌우가 갈라졌는가? 지금의 좌익우익, 좌파 우파하는 것도 뿌리가 해방 직후에 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직책으로 생각 안 했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 소방공무원을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휴일이나 그리고 명절 때 고생을 함으로써 대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명절 보내고 휴일을 편하게 보낸다는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자기가 맡은 바 소임 다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 당분은 답변은 다 했고,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질문 요지만 딱. 예. 예, 나와서 하세요. 방문하셔갖고 토크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수신제가 치구 평천항, 가화 만사성, 그리고 군자는 대로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삶의 자세라든지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계기라든지, 아니면 누가 영향을 그렇게 줬길래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갖게 됐는지. 요즘 그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 보면 정모임이라고 소방관 여성 소방관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로서 자식 교육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갖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내 엄마입니다. 내 엄마입니다. 요즘 그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 보면 정모임이라고 소방관 여성 소방관이 나옵니다. 그럼 못 봤죠? 봤어요? 그 소방관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로서 자식 교육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은 꿈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당선되고 2달만 좋아요.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분풀이의 대상이 돼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자기들이 욕질하고 있어요. 당선되고 2달 동안은 취임하고 2달 동안만 좋죠.
전부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으니까. 근데 2달 이후 되기 시작한 뒤부터 이제 욕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 룰라 대통령이 지금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긴 됐지만 지난번 대통령을 할 때 퇴임할 때 지지율이 87%였어요.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는데 다시 들어와서 지금 지지율이 또 바닥이에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하려고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있거든. 나는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온 보람이 뭐냐? 바르고 당당하게 살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국가 경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고 당당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판 쳐다보면 내가 한 30년 있는 파이지만 요즘 쳐다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오늘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바람에 대구 시민들이 발벗고 잡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난 여러분들 고생 잊지 않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식비 문제는 내가 몰랐어요.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 알았어. 근데 우리 소방대장이 바로 이튿날 해결책을 가져왔더라고. 제 양반도 인천 있다가 대구 와서 좋은 모양이야. 지고야야.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면 대구 시민들이 발벗고 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꾸신 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네, 좋습니다.